이태원 참사를 이제 자연스럽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서 참사를 다루는 정부와 각 관계기관들의 행태를 보면 이런 책임의식이 있나? 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이번 이태원 사고의 생존자, 네네. 사망자를 목격을 했는데 자기는 그것도 이벤트인 줄 알았대. 그래서 CPR 그러는데도 뭔가 이벤트인 줄 알고 그냥 헬로윈 지나가고 놀인 줄 알았다. 헬로윈 심리 치료받고 있다던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의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 책임의 문제. 리더들이 똑바로 안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은 병력들을 오합지졸로 만들어 버린다. 리더십의 기본도 안 된 조직이다. 큰 사건이 우리 당이 집권할 때 벌어졌고 그걸 수습하는 과정은 아주 낙제점이다. 점수로 매겨서 낙제점이다가 아니라 아예 문제를 푸는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책임의식을 계속 얘기하는데 지휘 라인, 크게는 뭐 대통령실,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는 거야. 태도가 지금. 경찰 니네 왜 그랬어? 소방 니네 왜 그랬어? 민심의 흐름을 보면 경찰서장은 문제가 있었고 소방서장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민심의 흐름은 뭐냐면 행안부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 대통령 니들의 태도가 더 문제가 있다.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문제의식과 위기감을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탄핵 국면 때 우리가 국민한테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고 혐오받던 그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걸 이제 피부로 느끼거든. 그럼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위기감이 있고. 근데 정권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는 여기서 한동훈을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 당 지지자들은 잘한다, 한동훈이 네가 최고다, 민주당이 때릴 때마다 몸집이 커지는 한동훈, 그러고 보수 언론들은 찬양하고 있는데 다 망하는 길이다, 망하는 길. 저희가 저번 방송에도 얘기를 했는데 현장에 배치된 기사들이 다 형사과의 마약 수사 관련 기자들이었다. 아니, 기자들이 아니라 경찰관들이었다. 기자들과 동행 취재를 준비하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마약 수사 때문에 정복경찰이 있는 게 방해가 되니까 기동대 배치를 서울청에서 막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황운하가 이제 경찰 출신이니까 그에 대해서 뭐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다, 더 그걸 깊이 파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조수진이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직업적 음모론자다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국회가 국회의원을 모독했다고 황운하는 한동훈을 고발하기도 했고. 자, 이런 한동훈의 뭐랄까요, 신경질적인 반응? 저는 그렇게 보이던데,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김의겸하고도 그랬고 우상호하고도 그랬고, 이런 반응을 계속해서 보이던데 국민으로서 적절한가요? 한동훈이 갈수록 똑똑한 어린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아직까지 어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지게가 내 어깨로 감당이 안 되는 지게를 주면 자꾸 뒤로 이제 몸이 넘어가고, 모자가 내 머리보다 너무 큰 모자를 주면 자꾸 이제 눈이 가리니까 고개를 빳빳하게 되는데, 이준석의 단점, 이준석이 왜 망했는지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다. 이준석의 단점이 뭡니까? 준석이는 너무 대바라졌지. 말을 갖다가 하는데 끝까지 말싸움을 이기는 게 정치에서도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질 줄을 몰랐기 때문에 이준석이 결국 망한 거예요. 예,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때로는 한 대 막 끝내는 게, 거기서 내가 반박을 할 수 없어서 이론적으로 밀려서 그런 게 아니라 민심을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한 대 맞고 끝나는 게 내한테는 결국 전투엔 졌지만 전쟁 이기는 길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한동훈처럼 저렇게 하는 거를 누가 못해. 삼권 분립과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이 안 됐다. 기본 개념 자체가 없다. 나는 이렇게 봐요.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총선 때 안 돼야 될 선언까지 너무 바람타고 많이 돼서 수준이 낮다는 건 다 인정해요. 그렇지만 행정부에서 대통령한테 일방적으로 임명받아서, 선택받아서 임명받은 이 국무위원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은 국민의 대변자하고는 위치가 다르다. 그리고 야당은 또 야당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 원래 그렇게 의혹 제기도 하고 장관을 세워놓고 공격도 하고 추궁도 할 수 있는 거야. 천성이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계산이 밑바탕에 깔린 행동일까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딱 그 저격수 검사를 할 때도 그 안에서 사냥개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당 되면 이제 검찰을 우리가 부려먹으니까
우리한테는 충직한 개고 저쪽에는 이제 사냥개가 되는 거지. 정권의 사냥개. 딱 그 역할. 만약에 정치권이 온다면 한동훈은 저격수 정도 역할을 할 사람이지 지도자감은 아니다. 사실 한동훈 때문에 여야 협치가 다 안 되는 것도 있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다고 삼권 분립에서 한 축인 의원들을 갖다가 몰아붙이고 조롱하고 비난한다는 거는 국민 입장에서는 저 100석 좀 더 되는 의석을 가지고도 저렇게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오만한데 무시하고 하는데, 국민 무시하고 하는데 저런 당을 5당 만들어줬다가는 다음에는 정권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거 국민들이 생각 안 하겠어요? 나는 한동훈이 원래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거다? 난 기본이 안 된 사람이라고 봐요. 제 생각은 좀 다른데. 달라요? 한동훈이 굉장히 친절한 태도를 유지할 때가 있었어요. 김남국 사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공격적이지 않았거든. 한동훈이 먼저 칭찬을 받은 건 어떤 지점이었냐면 야당 의원들의 얼토당토하는 지적을 조목조목 팩트들로 이제 반박하면서 굉장히 태도를 겸손하게 취하면서. 겸손하게 하면서. 그런데 어느 순간 한번 욱한 적이 있었어.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나. 뭔가 속에서 끌어올랐나 보다 이렇게 보였었는데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극성 지지자들 굉장한 환호를 받았어요. 이때부터 한동훈 차기설이 나온 거야. 한동훈이 다음 대통령 감이구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근데 그걸 한번 맛보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내 미래가 또 밝아질 수 있는 건가? 라고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한 발 더 나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야당 의원한테 음모론자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지. 조원진 의원도 한때 대통령 꿈꿨어. 곧 될 줄 알았어. 우리 보수의 희망이라고 생각했지. 한동훈은 조원진급이다? 갈수록 좀 심해진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갈수록 심해진다고. 태도 자체가 이게 논리로 상대 야당 의원을 깨는 게 아니라 태도 자체가 뭔가 야, 나 서울법대다가 천재야. 나 고시도 아주 빨리 됐고 자기 또래들보다 자기 동기들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국회의원 수준이 뭐 개판이거든. 태도 자체가 일단 무시하는 아래로 보는 게 이제 몸에 배버린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윤석열의 오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이런 걸 하고 있다면 한동훈은 그 대중 정치인 우리가 지금 보수권에서 막 기대하고 열광하는 차차기나 차기 대권 후보의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애초에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한동훈의 이런 행동이 국정 운영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야당을 저렇게 열받게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근데 윤석열이 국정에 도움 안 되니까 너 그러지 마. 이런 거는 최소한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 대통령이 전화를 잘 하신대잖아. 한동훈한테 전화해가지고 동훈아 씨, 형 진짜 이게 속 시원해! 이러지 않았을까? 대통령 못 해먹겠다. 야, 네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그랬을 수 있지. 동훈아, 진짜 나는 네밖에 없다. 형 너무 힘들어. 막 여당 의원이라고 있는 놈들 전부 다 지계산하고 있고 말이야. 조호영이 저것도 지계산해가 저러고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 우리 한동훈이 야 성렬이 형을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우리 보수 정치권에서 보수 지지자들이 희망하는 차기 대권 후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애초에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봐야지. 봐봐요. 본선까지는 아직 생각할 단계가 아니야. 뭐 대선 후보 경선을 한다 생각해봐. 누가 되겠어?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대통령 경선을 지금 하나? 지금 한다고 생각하면. 그 지금 안 하잖아. 대통령 경선은 윤석열 거의 찌그러져 가지고 이제 저 골골할 때 가는 거야. 존재감을 이게.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봐요. 나는 그렇지 않아. 그리고 거기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소극적인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 격노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 한동훈이 아주 속 시원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딱 그 25에서 30% 지지율을 받는 대통령과 그다음에 거기에 호위무사 수준이네. 내가 청와대 참모진을 이렇게 쭉 봐. 단 한 명도 대통령 앞에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과거에 남원정처럼 소장파처럼 했던 없어요. 사람들이 사실은 정당은 자기 지지하는 층들 편을 들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정당에서 정권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정권이 이 특정 정당과 내 지지하는 세력의 편일 수는 없는 거야. 그렇잖아. 국회의장이 민주당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의장은 당적을 버리게 돼 있잖아. 그래 당적을 버리고 나니까 그래도 국회의장들이 나름 자기가 중립적인 스탠스를 견지하려고 노력하잖아.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민주당 쪽 사람들에 대해서
극도의 그 혐오감을 드러낸다면 앞으로 정치 수사할 때 민주당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민주당 쪽 애들이 그걸 인정을 하겠어? 이재명이 문제가 난 있다고 보는데 민낯이 드러날 거라고 보고 이 사람은 다음 대권에 못 나올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한동훈이나 이쪽에서 수사하면서 계속 까잖아. 그러면 이쪽 반대쪽 사람들이 한동훈이 하는 수사를 믿겠냐고. 이게 내 얘기가 아니라 김재용 같은 사람이 벌써 이런 지적을 했어. 다 정치 탄압이고 음모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그러면 그 폐해는 누가 다 가져야 되는 국민들이야.